다음은 이제 그 어토믹 블록 라이트인데, 이 내용은 이제 그 DBMS 같은 경우에 아마 여기도 그 약간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쪽 애플리케이션에서 큰 고민이 뭐냐면 이렇게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이제 어토믹,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같은 라이트 할 때 이렇게 어토믹 하잖아요. 페일 아니면 그 무결성 그 저장돼도 문제 없게 하려면 이제 무결성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블 라이트 방식을 계속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줄여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었고 그게 이번에 6.13에 좀 어느 정도 부분 적용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보면 이걸 적용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이게 VFS부터 그다음에 디바이스까지 모든 이제 그 스택을 다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냥 건드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디바이스가 지원을 해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제한적으로 동작하고 있는데 일단 위에서 보면 이제 VFS 같은 경우에는 이 어토믹 라이트가 지원되는지 먼저 체크할 수 있도록 기존 스테덱스를 좀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블록 레이어도 이제 I/O 같은 경우 분할을 좀 막으려는 그런 패치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지원되는 게 NVMe 1.4 이상하고, 그다음에 뭐 스카시에서는 별도 어토믹 명령을 지원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드라이버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계가 단일 블록 쓰기만 지원되고 다이렉트 I/O만 전용되고 있고요. 대신 이걸 적용했을 때는 성능이 한 60에서 100% 개선된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하는 코드 스니피를 좀 가져왔었는데 EX4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현재 멀티블록은 지원 안 되고 단일 블록은 16KB 이하까지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XFS 쪽에서는 최근에 좀 대형 블록 크기까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퓨즈파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응용하는 부분 많이 있는데 이게 가장 이제 적용하기 힘든 문제가 뭐냐면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해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요즘 굉장히 근래에 좀 I/O 링을 많이 이용해서 여러 부분 I/O 쪽 관련된 성능을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퓨즈에서도 여기 계신 어떤 버나드 슈베르트 이분이 약간 퓨즈를 사용하다가 이게 성능이 너무 안 떨어지니까 이 한계를 파악하고 이걸 I/O-링을 이용해서 좀 개선한 내용을 이제 6.14에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들면 이거는 일단 I/O-링을 사용하면 이제 보통 퓨즈 같은 경우는 여러 시스템 콜을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 콜을 그냥 배치로 한 번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그걸로 성능을 좀 개선했고 그 다음에 요청 처리와 응답을 결합해서 그냥 이 I/O-링의 그 특징을 잘 활용한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커밋하는 거랑 패치하는 걸 동시에 처리하게 했고 또 하나는 이게 각 코어마다 I/O 큐를 생성하게 만들어서 성능을 또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성능 결과를 보면 아래에 보면 가장 마지막은 네이티브고 위쪽은 기존 퓨즈인데 이 I/O-링을 적용한 퓨즈 같은 경우가 요건 지금 벤치마크가 보니플롭스라는 툴인데 여기서 보면 생성한 파일 수가 꽤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근데 네이티브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이 정도면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내용인데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인베디드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환영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페이지 캐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능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 메모리 푸시가 좀 커요. 페이지 캐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다이렉트 I/O 같은 경우의 특징은 이제 페이지 캐시 사용하지 않으니까 메모리 프레셔는 없고 성능은 그렇게 나오죠. 근데 단점은 이제 동기 방식이고 사용하고. 근데 버퍼드 I/O 같은 경우는 비동식인데 페이지 캐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신 메모리 프레셔가 크다고. 약간 둘의 장점을 좀 섞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플래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캐시라고 나왔는데 동작 메커니즘은 꽤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비동기로 동작을 하는데 물론 이제 버퍼드 I/O로 사용하죠. 근데 라이트나 리드 할 때 페이지 캐시 쓴 다음에 바로 그냥 페이지 캐시를 그냥 날려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약간 다이렉트 I/O 좀 메모리 푸시가 덜 하면서도 약간 비동기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벤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 68분 정도 빠르고 CPU 사용량이 한 반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월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어떤 분의 예시인데 K 스왑 D 같은 스레드가 이게 이런 만약에 페이지 캐시가 굉장히 프레셔가 커지면 굉장히
뭐 32개 중에 28코어가 케이스 스왑 뒤에 소모할 정도로 이렇게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약간 좀 차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다이렉트 쓰는 거랑 위에 보면 F 어드바이저로 해서 이 플래그랑 차이점이 있는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 차이점이 이 F 어드바이저 플래그 같은 경우는 그냥 힌트를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캐시에 대한 그 메모리에 대한 힌트가 뭐냐면 얘는 로 프라이얼이 있다니까 빨리 리클레임해도 된다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메모리 리클레임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디터미스틱하지 않으니까 좀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지금 현재 요 언캐시드 플래그랑.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마운트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아마 클라우드 쪽이나 아니면 뭐 도커 이런 쪽에서 개발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운트랑 규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수만 가지 이렇게 마운트를 다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기존의 방식이 이 프락 같은 데 보면 이제 마운트에 대한 정보를 넣는데 이걸 계속 폴링해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라 가지고 요 기존에 있던 이 시스템 콜인 이 노티파이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다 마운트 이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확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현재는 지금 지원된 이벤트가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변경사항을 이벤트로 받아갖고 이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렇게 또 시스템 콜 같은 리스트 마운트, 스테이트 마운트 경우는 실제로 이거는 그 마운트된 정보를 이렇게 리스트로 아이터레이트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 콜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6.16인데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훌쩍 봤더니 저 다음에 세션에서 이 디바이스 메모리 TCP를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 약간 특징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하나의 패치셋인데 이제 머지는 사실 나눠서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RX가 먼저 머지되고 RX 6.12에 머지됐고 TX가 6.16에 머지됐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리뷰상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들어갔는데, 일단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왜냐면 그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오면 그거를 이제 보통은 현재까지는 이게 적용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호스트 시스템 메모리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이제 뭐 GPU나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갈 것까지 무조건 시스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이렉트로 그냥 디바이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고요. 반대로 똑같죠. TX나 RX도 같고. 근데 제약이 이거를 지원하려면 몇 가지 기능이 있어야 돼요. RX 같은 경우는 이제 헤더 스플릿 같은 게 지원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TCP 같은 경우 헤더랑 그래서 페이로드랑 분리시켜서 헤더는 기존의 커널에 있는 그 TCP 스택을 그냥 태워보내면 되고, 그리고 데이터 쪽의 페이로드는 그냥 바로 뭐 예를 들면 가속계나 GPU 이런 쪽 있잖아요. 요즘 학습 같은 거 할 때 거기로 바로 불어서 처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밴드위스가 굉장히 세이브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하려고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자세한 거는 뒤에서 세션에서 다루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분산 처리 같은 경우 뭐 클라우드나 이런 좀 굉장히 큰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어떤 기능인 것 같은데, 이제 웨이티드 인터리브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누마 같은 시스템 있잖아요. 누마 같은 시스템은 각 메모리마다 이제 약간 대역폭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를 대역폭이 다르면 이제 메모리 할당할 때 보면 대역폭이 높은 애한테 할당을 많이 할당 받으면 이게 리즈너블 하잖아요. 성능 면에서 봤을 때. 근데 이거를 기존에는 이게 어떤 뭐 시스 같은 경우를 파일 시스템이어갖고 일일이 이제 메모리 대역폭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그거에 맞게끔 이제 비례해서 각각 세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식을 자동화시킨 거예요. 자동화하셔서 특징은 이제 매번 이제 어떤 새로운 대역폭이나 메모리 같은 게 추가됐을 때 이걸 일일이 그걸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런타임에서 바로 얘가 자동으로 계산해갖고 그 대역폭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특징이 있는 하나의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웨이트리스라는 값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약간 이게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메모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역폭이 높으면 거기 비례값이 너무 높으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웨이트니스 값을 주는데 이 값을 기본 30인데 이걸 낮게 해주면 그 차이점을 굉장히 이렇게 낮게 해주고 차이가 안 나게 해서 좀 분산이 빨리 가고 이거를 크게 해주면 좀 높게 해서 한쪽에 쏠리는 게 좀 강하다고 합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고 한 10초 남았는데 혹시 발표 질문 있으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톡이나 아니면 제가 일단 9시 이후에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